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 가나의 두루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발복하십시오. 아직 토끼 해는 계묘년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2023년 새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신비로운 명당 혈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광화문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죠. 사실은 세종대왕 동상은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꼭 너무 유치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광화문이. 광화문 광장이 사실 이순신 동상 하나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셨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듦으로 해서 광화문 광장이 품격이 떨어졌고 또 촌스러워졌습니다. 이 영어로는 리던던스라고 하죠. 중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중복돼 버렸어요. 누가 저걸 추진했는지 답답합니다. 수준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가 있을 때는 아름답지만 하나가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동상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자, 우리 한민족을 지켜냈던 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이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당 혈판의 정혈 자리에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의 복색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칼도 오른손으로 잡고 있고요. 항장의 칼이라고도 하죠.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의 상징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순신 동상이 서 있는 광화문 광장의 혈판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카카오 맵이 이 중요한 자리라서 그런지 해상도를 아주 많이 떨쳐놨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곳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곳이고요. 우측이 교보문고, 좌측이 현대해상 건물입니다. 이곳에 혈판이 있어요. 명당 혈판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땅 속에는 지구에 신비로운 에너지판이 있어요. 그게 묘터는 명당 혈이라고 하는 데고, 혈보다 더 큰 여기 그 에너지가 번져나간 것을 혈장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혈판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혈판은 800만 평까지 있습니다. 바닷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짝대기 풍수들, 풍수라 하고 풍수 지관이라 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관상감 같은 데 계셨던 그런 분들 외에 지금 저 유튜브에서 그 묘자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자리 아예 못 잡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명당 혈 못 잡습니다. 땅속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혈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리고 명당 혈파가
1에서 10까지 강도가 있다고 치면 땅마다 그게 다 달라요, 강도가. 그리고 음에너지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단계가 있다면 음혈자리 또는 반은 반향, 양에너지 나왔다, 음에너지 나왔다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묘를 쓰거나 그런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그대로 갑니다. 대부분 그 암에 걸리고 아픈 사람들은 집터가 흉지예요, 흉지. 음에너지파가, 음파가 엄청 강하게 나옵니다. 반은 반향파가 나오고. 사람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다 그 잠자는 집에서 잘 때 얻어요, 병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일 거예요. 중병은 자면서 얻어요. 뭐 일하고 일을 힘들게 했다 해서 병 얻지 않아요, 인간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제가 미리 점을 찍어놨습니다. 현대해상 건물 위쪽에 인도쯤 될 거예요. 광화문 광장의 인도 이 지점에서 동으로 이 지점까지, 그리고 남으로 이 지점까지, 그리고 여기서 현대해상 건물 일부가 포함될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직선인데 이렇게 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로 그리니까요. 이렇게요. 이게 광화문 광장 교보문고 근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곳에 명당 혈판이에요. 이게 혈차예요. 혈판이에요. 크기 때문에 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각형 안은 다 양에너지가 나와요. 명당 혈파, 명당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이에요. 차들 많이 다니죠. 이 도로 포함해서 동상 여기 있는 자리까지가 명당 혈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점을 하나 더 찍어놨어요. 이 명당 혈파는 보통 플러스 1, 2 정도 또는 좀 강하면 평균 에너지 값이 2, 3 정도 나와요. 플러스 1에서 10까지 최고 단계가 있다면. 근데 여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명당 혈파는 플러스 1, 2가 나와요. 아주 미약하지만 명당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정혈자리가 있어요. 가장 핵심 자리. 명당 혈파가 7, 8, 9, 10이 나오는 7, 8, 9가 나오는 혈차예요. 쌍혈이 있어요. 이 안에, 혈판 안에. 어느 분이 이 자리에다 동상을 점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에너지가 가장 세게 나온 정혈자리예요. 이게. 이 동상이 앉은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쌍혈이 있어요. 이 안에. 명당 혈판 안에. 또 이 자리가 정혈자리예요. 이 자리. 제가 하얗게 점을 찍어놨습니다. 이 명당 혈판 안에 두 개의 정혈이 있어요. 만약에 산중에 이런 혈판이 있다 하면 묘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중에 밭 전체가 혈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정혈자리가 있어요. 일반 풍수들은 이 혈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정혈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청용 우백호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 광화문 근처에는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대명당, 조계사부터 시작해서 대명당 혈판이 엄청 많습니다. 그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대구도 명당 혈판이 많고 대전은 뭐 엄청납니다. 대전은.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이 앉아있는 장소에 이런 혈판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정혈 자리에 동상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차도 안에 또 핵심 혈차가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곳이 만약에 묘터라고 하면 이 두 곳이 묘를 써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각형 밖에는 음에너지예요. 이 사각형 기퉁에다가 4개의 말뚝을 딱 받고 실을 띄우면 1mm 실 밖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1mm 실 안은, 사각형 안은 다 양에너지가 나와요. 양에너지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나와요. 그 음에너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음지 음파가 강한 자리는 그런 집에서 살면 병을 얻고, 그런 음지 음파가 강한 음혈 자리나 또는 바른 방향의 터에다가 조상의 뼈를 묻으면 그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 돼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자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땅속의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하나 살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가장 우방국인 미국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거예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영상을 하나 다시 해야 돼. 이게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가 제조해서 미국한테 선물한 겁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마 위에 얘가 저 면류관처럼 보이는 저 모자처럼 보이는 저곳이 전망대입니다. 이 안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술성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 뉴욕 항 있죠.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의 뉴욕항 입구에 이 리버티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참 신비합니다. 이 어느 위대한 어떤 저 같은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리버티 섬입니다. 이것도 자유의 신상에 앉아있는 자리가 명당 혈처예요. 어디만큼 명당이냐 보시면 딱 이 범위가 혈판이에요. 이 기단부, 이게 정확하게 명당 혈판이에요. 이 기단부 밖은 마이너스예요. 음에너지가 나와요. 정말 신비합니다. 나중에 제 책에 피라미드까지 다 다뤄드릴 거예요. 카프레이 피라미드와 쿠푸아미 피라미드. 그 비밀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비밀을.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에 앉은 리버티 섬에는 이런 명당 혈판이 있어요. 딱 이 사각형 안에서 강한 명당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어요. 보세요. 이 섬이잖아요. 바다예요. 바다. 뉴욕항 앞에는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 말하는 기승풍산이요. 개수즉지. 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춰선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섬이면 물이 있는데 어떻게 기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명당 혈판은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짝대기 풍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 뒤에 능선을 타고 다니면서 용맥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왔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땅속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땅속 밑에서 들어와요. 이 산 능선을 따라서 몇 미터, 5m, 10m, 200m, 300m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솟아나요. 이 사각형 안에서 명당 혈판은 우선이 하면서 이렇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만 솟아나요. 이 사각형을 딱 벗어나면 마이너스 음에너지예요. 이거는 자선해 하면서 자선해 하는 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귀한 조상들을 전부 다 그 흉지에다 다 매장하고 다녀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시간체하고 뭐 설명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들 후손들, 여러분들 집안을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람들 만나서 묘수면. 대한민국 유튜브에 묘수고 다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 없어요. 명당터 잡는 사람.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이 잡는 묘자리,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묘를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 유명한 풍수도 있어요. 말로 해요. 그냥 말로. 그리고 묘터 잡는 걸 보여준 사람들은 그냥 후손들 다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명당혈천은 저 같은 능력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100년, 1000년이 가도 이런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뉴욕,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 미국의 상징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기단부가 명당 혈판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흘러드는 게 아니에요. 다 바다예요. 여기서 솟아난 거예요. 명당 혈천은. 산 뒤를 아무리 후비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명당터는 산 등성이 높은 곳에 명당 혈이 맺힐 가능성은 100에 하나예요. 1000에 하나. 대부분 낮은 자리에 있어요. 물하고 가깝고 촉촉하니 혈토가. 왜 산 등성이에 명당 혈이 없냐면 산 등성이는 산줄기는 대명당의 사예요. 사. 대부분. 자청용 우백호의 사예요. 사에는 혈이 안 맺혀요. 그런데 사, 자청용 우백호, 산등성이만 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짝대기 풍수들 아닙니까? 어느 집안의 발보기의 근원을 다 흉지에다 빠뜨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미국을 떠나서 동쪽으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에펠탑입니다.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프랑스의 상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흉물이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에펠탑을 딱 세우고 나서 프랑스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규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에 서 있는 자리도 명당 혈판이에요. 프랑스는요,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반은 반향이에요. 미약하나마. 국가 전체 에너지가 그래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러나 음에너지 땅이거나 반은 반향의 땅일지라 하더라도 그 더 가까이 접근하면 명당터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명당 혈판도 있고 엘리제궁도 대명당 혈판이에요. 대명당터예요. 그런데 에펠탑에 서 있는 것도 대명당터입니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글어스로 본 에펠탑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도 해요. 그러나 땅에서는 이 지기가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명당터가 앉아 있느냐? 요 위에는 세느강이 있죠. 세느강변에서 엄기영이었습니다 했던 앵커가 생각나네요. 후다닥 정치판에 들어오시더니 소리소문이 사라져버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조상이 명당에 한 분이라도 계셔야지 정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고. 보세요. 제가 미리 점을 찍어놨습니다. 어디부터가 명당이냐. 이 에펠탑의 기둥 바깥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동북쪽으로 쭉 직진합니다. 꽤 큽니다. 혈판이. 어느 고급 주택가, 주택가인 것 같죠? 어느 고급 주택가 바로 직전에서 멈춥니다. 이 주택가는 명당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느강 쪽으로 뻗어갑니다. 이게 세느강 쪽으로 쭉 직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명당 혈판이 세느강을 건너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개수즉지 물을 만나면 기가 멈춰선다고요. 기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 땅 속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산등성이를 주맥이라고 함시로 후비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명당 혈체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명당 혈판이에요. 이렇게.
지구 심체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앉아 있어요. 헬파는. 그래서 저는 이 자연계에는 사각형이 없는데 이 땅속 에너지 체계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가 어쩌면 매트릭스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거대한 존재, 지적 존재. 그렇지 않다면 땅속에 이런 에너지 체계가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딱 이 자리가 에펠탑의 이 명당 헬판 안에 들었어요. 보세요. 세느강변, 세느강 건너편까지 딱 이게 명당 헬판이에요. 그리고 이 면적을 딱 벗어나면 다 음이에요. 이가 실을 띄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퉁에다 실을 띄우고 해도 1mm, 어쩌면 나노메타 10만 분의 1 단위로 경계가 나뉜다고 봐요. 더 정밀할 거예요. 분자 단위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 경계가 음에너지와 양에너지의 경계. 측량을 하면 0. 몇 평, 소수점 이하까지 이 사각형의 명당 헬판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게 땅속 진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천년에 몇 명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 혼자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장 김원장이에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 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명당 헬파가 솟아나니까. 명당 집터는 잠을 자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병이 다 치유가 돼요. 잠을 자면서. 음에너지가 강한 자리에서 먹고 자고 3년, 5년, 7년 하면은 병들어요. 반은 반에 흉지라든가 강한 자리라든가 음혈자리는 죽어버려요. 사람이 거기서 병들어서 암 걸리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양에너지가 나온 명당 혈판에 사셔야 돼요. 이게 에펠탑이 프랑스의 기념비적 상징물이 된 이유예요. 명당 혈판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 불국사의 부처님은 이 지구 인류 우리 다섯 번째 문명인 우리 인류의 딱 넘버원 문화재예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인데 비명당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너진 석굴암을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원래 명당터에 있는 건물들은 잘 안 무너집니다.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런데 비명당에 석굴암이 있어서 그 인류 넘버원의 문화재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건한 거예요. 석굴암이. 만약에 그 옆에 있는 그 석굴암 암자 그 자리가 명당터인데 거기다가 조성을 김태성 재상이 석굴암을 조성했다면 무너질 리가 없죠. 명당터의 신비로운 양에너지는 묘를 쓰면 대발복을 하고 거기다 조상의 체벽을 모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발복이 일어나요. 무슨 돈 1,200억 벌고 500억 벌었다 해서 명당터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다 해서 조상이 명당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조상이 대명당에 계시면 그 집안은 한 국가의 대표 가문이 되는 거예요. 비명당 무해무득한 마이너스 1, 2 정도의 조상이 계셔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대명당을 가진 집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위기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마이너스는. 그러나 명당터에 있는 그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명당 집터는 건강과 장수를 보장해줘요. 여러분 다 가보셨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이런 세르 강변을 건너가는 이 명당 혈판 안에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흉지에 앉아있으면 파괴돼 버리죠. 무너지거나. 가지도 않아요. 흉지에 있으면.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볼 것도 없어요. 일본 그 에펠탑 비슷한 타워도 다 마이너스예요. 중국의 자금성이라든가 천안문 광장도 다 마이너스 땅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근데 중국에 불궁사라는 석탑이 하나 있어요. 이건데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중국 불궁사에
석가탑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석가탑이에요. 또 응현탑이라고 해요. 세계 최고의 최고 높이의 그 기네스북에 기록된 목탑이에요. 이 건물이 거의 1000년이 됐는데도 지진이 진도 6, 7에도 훼손이 안 되고 포화가 날아다닌 전쟁터에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탑이에요. 그래서 이 탑은 세 가지 보주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로운 구슬이 있다. 그러니까 포탄이나 천둥 번개를 막아주는 불구슬, 그다음에 수해를 막아주는 물구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먼지구슬이라는데 중국은 황사가 심하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먼지구슬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 개의 보주가 있어서 이 탑이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주 황룡사가 있었던 황룡사지터가 명당터였다면 황룡사도 살아남아있을 텐데 몽고 침입 때도요. 근데 경주 황룡사지도 비명당입니다. 그게. 제가 경주 한번 싹 다뤄드릴게요. 최부잣집부터 시작해서. 이 탑이 앉은 자리가 대명당터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5층이에요. 5층 탑인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가 무려 67m나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탑은 어디서부터 명당터냐? 그걸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글 어스로 이 탑이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사진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만 했습니다. 이 기단부 있죠, 여기. 이 기단부에 하얀 점 찍어놓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하고 이 나무 사이 이 자리. 이 응현목탑은 딱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혈판입니다. 저 뒤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범위를 딱 벗어나면 음에너지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에너지. 굉장히 센 양에너지 명당 혈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 이 응현목탑이 세계 최고의 최고 높이의 응현목탑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 황룡사 구층탑이 있었다면 이 응현목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안타깝죠. 복원을 해도 되는데 그 자리가 음에너지 땅이라 황룡사가 명당에다 세워야 됩니다. 명당터에다가. 그래야 100년, 1000년을 가고 1000년 가고 그렇습니다. 딱 이 범위가 명당 혈판인데 그 명당 혈판 안에 응현목탑을 그대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1000년에 몇 사람 안 나오지만 반드시 있어요. 어느 나라나.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중요 또는 예술품이 앉은 건축물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건물을 지은다 해서 이렇게 1000년 동안 가지를 않습니다. 다 불살라져 버리거나 전란에 소실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당터에 앉은 건물은 특별히 훼손을 안 당해요. 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에 가장 현존한 건물 중에 오래된 딱 무량수전 그 자리만 명당터예요. 제가 나중에 전국의 사찰에 명당 혈처만을 찾아서 이렇게 책으로 한번 엮어볼까 싶어요.
나중에 그 한 곳씩 사서 보세요. 뭐 몇 명이나 보실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 저기 서쪽에 감숙성에 도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 오라천이라고 사막 속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오아시스. 그 자리도 살펴드릴게요. 이곳이 참 아름다운 그 감숙성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꼭 그림 같은, 이게 실화냐 이렇게 하듯이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무슨 사원이 있고 그 앞에 오라, 달의 이빨이죠. 초승달처럼 이렇게 물이 호수가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것도 한포했죠. 싹 앞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그리고 보세요. 이 자리에 자청룡 자락 보세요. 사막의 모래가 휘날려 와서 이렇게 자청룡자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뒤 주산이고 여기 안산입니다. 이렇게 안산이 쫙 감고 있어요. 이렇게 모래가 날라와서 이렇게 만듭니다. 명당터는 스스로를 이렇게 좌우사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게 명당터예요. 이곳의 명당 혈판을, 이것도 명당 혈판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모래를 많이 제거한다고 그래요. 이 저 오아시스가 무너지지 않게. 이 오라천에 명당 혈판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미리 점을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쪽 언덕에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명당 혈판이에요. 명당. 이 사각형 안은 다 그 명당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이게 옆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요. 이게 명당터예요. 저쪽 호수는 다 명당 혈판에 들어있고 이쪽 귀퉁이는 명당터에 들지 못했어요. 호수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명당터가 아니에요. 이 집은 건축물은 다 명당 혈처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고 신비롭죠. 오라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 무슨 만화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정말 신비롭고 저 보이는 데가 자청룡자라예요. 저 산은 모래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이 건물 뒤쪽이 주산이고 앞쪽이 내천수고 또 모래가 안산을 만들어놨어요.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참 신비롭죠? 참 아름답죠? 뒤에 주산, 저기 멀리 자청룡, 우베코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안산. 이게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명당터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냥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랬던 걸로 대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 땅끝 해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남에 가면 이렇게 땅끝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반도 육지의 최남단이죠. 땅끝 전망대가 명당 혈판에 조성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절망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땅끝 해남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또는 여행을 가셔서 꼭 한번 들려봐야 돼요. 땅끝이란 것은 절망의 끝일 수도 있지만 희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반도 최남단 해남 땅끝 전망대에 가셔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한번 품고 오세요. 명당터입니다. 거기 보시겠습니다. 땅끝 전망대 정상 부근이 사자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신비한 게 이 땅끝 전망대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지점이 정확히 땅끝이에요. 한반도의 끝. 그 위쪽에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이 전망대까지는 가봤습니다. 이 전망대가 명당 혈판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립니다. 이게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 있는 한반도의 마지막 명당터예요. 이곳이 한반도의 마지막 명당터 땅끝 사자봉에 가셔서 2023년 개묘년 토끼띠죠. 토끼띠에 큰 희망을 이곳에 가서 한번 품고 오셔보세요.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사자봉. 그럼 어떻게 천지신명께서 조물주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최끝 이 땅끝탑이 있는 이곳에 천하대명당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청룡, 우백호, 안산, 주봉이, 주맥이 끊어져서 혈이 안 맺히고 그런 건 알죠. 풍수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명당터, 묘터, 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이름만 알지. 별 어려운 한자 써가면서 이런 터를 사자봉이라고 해도 좋고 개구리 눈알봉이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도 좋아요. 그러나 좋은 이름을 짓는 게 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한자로 무슨 혈처 이름을 짓는데 과관이에요. 과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사도 못하고 참봉도 못할 한자 실력 가지고 아주 그냥 이름 짓는데 아주 그냥 고생이 많아요. 박사 짝대기, 교수 짝대기, 한의사 짝대기, 짝대기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부직계인 짝대기. 그 사람들 음혈 잡아요. 음혈. 기다려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서 몇 자리 잡고 다니는 사람한테 또 유튜브에 안 나온 사람도 교수랍시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끝이에요. 끝. 발복은 무슨 그나마 마이너스 1, 2 들어가면 무예무득하니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 한반도 땅끝에 이런 대명당 사자봉회가 대명당 혈판이 있겠습니까? 축복받은 땅이에요. 한반도는. 아마 백두산 어디쯤에도 혈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땅끝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명당 혈파가 어떻게 앉아있나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땅끝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사자봉 명당 혈판이에요. 어느 분이 소점하셨는지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전망대를 세워야 하기에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전망대를 앉힌 자리가 대명당 혈판입니다.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한반도는. 땅끝에 대명당이 있어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땅끝 전망대가 대혈판이니까 이곳에 가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오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 혈판 안에는 정혈 자리가 있어요. 어디냐? 이 자리 여기가 정혈 자리입니다. 이게 묘로 치자면 천하대혈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에 가서 에너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이곳에다 이런 전망대가 안 생기고 이곳에다 조상의 묘를 썼다면 대한민국 대표 가문이 됩니다. 이것도. 여기는 다 에너지가 약해요. 명당 혈판에도 묘를 쓸만한 자리가 없어요. 플러스 1,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자리가 대혈이에요. 이 원형 안이. 벌써 사진을 찍어놔도 여기는 뭐 광명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막 반사가 되고 혈파가 강해서 그래요. 이런 자리는 뭐 똑같은 사진인데 별로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얀색이 있어서 빛이 반사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명당 혈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의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 땅끝 사자봉, 땅끝 전망대에는 이런 대명당 혈판이 있고 그 안에는 정혈자리가 있었답니다. 이곳에 가서 염원을 하세요.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땅끝은 희망의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프랑스와 중국의 중요한 건물들이 있는 그 명당 혈처들을 한번 살펴드렸어요. 참 신비하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광화문 세종대왕, 위대한 세종대왕 동상은 리던던스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중복이에요. 광화문 광장에는 동상이 있으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유아기나 유치원생들처럼 동상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혈판은 딱 쌍혈이 있어요. 혈판 안에. 이렇게. 딱 그 정혈 자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현대해상 앞 차도에는 또 광명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정혈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 가족 여러분 대발복하세요. 이상입니다.